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지난주에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LG화학 말고도 네이버, 카카오, 두산 같은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신 많은 회사들이 기업 분할을 단행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업 분할,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LG화학과 유사한 에코프로의 분할 케이스, 그리고 최근 2년간 기업 분할을 발표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지난 9월 17일에 공식적으로 회사 분할을 결정한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그 전부터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분할에 대한 내용은 시장에서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공시가 나오기 이틀 3일 전에 그 분할의 방식이 인적 분할, 이 아닌 물적 분할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LG화학 주가가 크게 출렁였던 건데요. 이 LG화학은 이렇게 5개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학 사업 부문이 있을 거고, 지금 LG화학 주주들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전지, 전지 사업 부문, 그리고 그 외에 자잘자잘한 이제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번에 이 전지 사업 부문을 별도의 회사로 자회사로 떼내겠다, 기업 분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물적 분할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LG화학을 소유한 우리 주주들이 있을 겁니다. 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을 에너지 솔루션 이라는 이름으로 떼내죠. 그럼 이 회사를 어떻게 누가 소유할 것이냐를 정해야 하는데, 이 LG화학이라는 회사가 100% 이 회사를 소유를 하는 구조라면 물적 분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100%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LG화학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대로 에너지 솔루션을 나눠 가지게 된다면 인적 분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주 A랑 주주 B가 LG화학을 40%, 60% 들고 있었다면 새로 만드는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주주 B한테는 60%를 주고 주주 A한테는 40%의 회사 지분을 주는 방식을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모두 LG화학이라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물적 분할을 택해서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의 100% 자회사가 되더라도 연결회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LG화학의 재무제표에 에너지 솔루션이 벌어들이는 이익들도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100% 자회사로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향후 상장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면 에너지 솔루션에 바로 투자를 하지, LG화학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은 잘 취하지 않을 것이고 LG화학의 주가가 소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LG화학의 분할 사례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회사가 있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심지어 비즈니스 모델도 똑같아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는 회사였고, 에코프로가 지금의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에서 떨어져 나온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한 회사입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유사하게 물적 분할 방식으로 에코프로 BM을 떼어내고 이후에 에코프로 BM이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기사를 읽어보시면 물적 분할을 발표하고 한동안 주가가 조금 흔들렸지만 이후에 이 떼어낸 회사가 IPO, 상장을 하는 시점에 다시 주가가 반응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LG화학 주주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 IPO 이후에 에코프로 BM
으로 상승세가 많이 몰리고 에코프로는 그에 비해서는 좀 더딘 주가 상승을 보인다라는 내용이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회사의 실적을 모회사가 모두 같이 가져가는 게 맞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과 달리 할인을 받는 지주사 할인 리스크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 추이를 보면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의 주가 추이에 비해서 더딘 상승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이 에코프로의 사례는 LG화학과 유사한 사업 영역에서 물적 분할 그리고 상장이라는 비슷한 시나리오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케이스이고요. 과거 기업 분할을 결정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트에서 회사 분할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최근 2년 동안 약 100여 건이 넘는 기업 분할 사례가 나오는데요. 꼭 LG화학처럼 물적 분할을 하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최근에 물적 분할을 발표했던 두산의 사례 지금 보시면 얘네도 여러 사업 부문이 있었고 그 중에서 기계 유압기기 제조 판매 사업과 방산 사업을 영위하는 모토를 비지 사업 부문을 떼냈는데 이 경우에 두산은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고 이테크 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상한가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분할하면 무조건 호재다. 무조건 악재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 과거 2년 동안 분할을 발표한 100여 건의 사례를 통해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보려고 합니다. 기업 공시가 발표된 후에 첫날 주가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후 일주일, 1개월, 3개월 장기적으로 주가 반응은 어땠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단순히 주가 상승률을 체크한 게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확인한 이유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최근에 코로나 사태처럼 시장 전체 수익률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영향력을 최대한 제거하고 이 분할이라는 이벤트의 주가에 대한 영향력만 발라내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었어요. 공시를 한 다음 날 해당 종목의 주가가 7% 상승을 했고 코스피 전체 지수가 3% 상승을 했다면 이 둘의 차이인 4%만큼을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여드리면 코스피 종목들에 대해서 과거 2년 동안 기업 분할을 발표했던 종목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요. 공시를 발표하고 그 다음날 주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본 건데 첫날 반응이 사실 가장 솔직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날 주가가 급락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 일주일, 1개월, 3개월로 기간을 늘려서 이후 주가 수익률을 확인해 봐도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이너스 주가 흐름을 보인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첫날 주가 흐름이 그나마 양호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1개월, 3개월로 기간을 늘려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했을 것 같은데요. 공시가 나온 9월 17일 전부터 이런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들이 퍼져 있었고 주가가 이를 선반영해서 미리 하락을 한 다음에 오히려 공시가 나온 다음 날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요 로직에 첫날 반응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에 단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사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는 없고 사바삭, 케바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하신 종목이 기업 분할 공시가 나왔을 때 요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주가 반응과 그리고 각종 뉴스들,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분할과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